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생활영어 10문장 한번 천천히 배워볼 건데요. 우리 영어로 뺄 때마다 항상 헷갈렸던 단어들이 있죠. 바로 bring, take, 그리고 pickup까지 제가 오늘은 한번 넣어봤어요. 실제로 가져가다, 가져오다라고만 이해를 하면 생활영어에서는 잘 안 튀어나오고 헷갈리게 쓰는 이 개념들을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자, 문장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고 마지막에 문장 아래는 제가 항상 발음하는 것도 알려드리죠. 강세까지도 챙겨볼 수 있는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볼게요. 내가 내일 너 공항 데려다 줄게. 내가 내일 너 공항 데려다 줄게. 자, 일단 take냐 bring이냐를 고민하기 전에 문장을 빨리 빼기 위해서는 이 시제부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확실한 미래가 나왔고 힌트가 또 이렇게 줄게 이런 표현이 또 있죠. 그렇다면 이 문장의 시제는 미래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 내가 바로 I 해줄게 라고 되어 있죠. will 또는 be going to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will과 be going to는 정말 아무거나 써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I will 줄여서 I'll 어차피 발음 안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젠 take냐 bring이냐를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내일 널 공항에 데려다 주는 건 저는 지금 여기 있는데 공항이라는 장소에 데려다 주는 거죠. 내가 가는 방향성이죠. 저는 그래서 수업 때 이렇게 재밌게 용수철로 표현을 합니다. 밖으로 나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들어오는 방향성의 bring이 아니라 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바로 take라는 동사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져가다 라고 이해를 하지 말고 이 방향성으로 항상 생각을 하시면 내가 너를 내일 공항에 데려다 줄게. 너를 잡아다가 공항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옮겨서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문장에서는 take 동사를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take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도 알아야겠죠? I'll take.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사람을 바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를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you 들어오면 되겠죠? So, I'll take you. I'll take you. 그 다음엔 어디로 데려갈 건지 to,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장소 전치사 있죠, 우리. 어디로 라고 나와 있는 전치사 to를 연결해 주시면 뒤에는 장소를 바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I'll take you 한 다음에 to 마지막에 공항이란 단어만 여기다 장소를 정확하게 한번 써보는 연습. 자, 영어로 공항이란 단어는요. 앞에 관사 더와 함께 airport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관사 정관사가 중요한 건 아니었죠. 장소를 쓸 수 있냐 없냐, take냐 bring이냐를 안 헷갈리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 I'll take it to the airport. I'll take it to the airport. 마지막에 시간, 마지막 tomorrow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기억하실 건 데려다 주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이 방향성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발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I'll 굉장히 낮춰서 I will도 아니고요. I'll도 아니에요. 살짝 I'll take, I'll take. 그 다음에 이제 너를 데려다 주는 거기 때문에 I'll take you. to와 더는 솔직히 의미를 주지는 않고 기능적인 역할이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ll take you to the airport. 그 다음엔 tomorrow. 자, 한 번에 읽는 연습도 한번 해봐야겠죠? I'll take you to the airport tomorrow. 첫 번째 문장은 take 동사. 이거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이번 문장입니다. 캐리는 그녀의 자전거를 수리점에 가져갔어요. 자, 역시나 방향성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이 자전거를 밖으로 나가서 가는 거죠. 역시나 방향성은 밖으로 나가는 방향성의 용수철이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나 take라는 동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 바로 나와주겠죠? carry. 가져갔죠. 가져가요 라는 현재도 아니고 가져갈 겁니다 라는 미래도 아니었어요. 가져갔어요 라고 되어 있는 과거 시제음을 빨리 확인한 다음엔 take가 아닌 과거 동사인 took, carry took.
그리고 나서 어떤 걸 가져갔는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녀의 자전거를 가져갔죠? Her bicycle. Her bicycle. 그리고 나서 장소가 to와 연결돼서 to 장소가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져갔냐면 자, 우리 수리점입니다. 자동차든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이런 것들을 고치는 모든 공간을 우리가 repair, 수리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는 가게도 store라는 단어도 괜찮긴 한데요. 영어에서 repair라는 단어는 shop이라는 단어, 이 단어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하나의 청크가 됩니다. 덩어리가 돼요. 그래서 그냥 입에다가 repair shop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My car broke down yesterday, so I went to the repair shop. 이런 식의 문장들도 빨리빨리 연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문장에서는 역시나 가져갔기 때문에 이 동사를 쓰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발음도 한번 가봐야겠죠? Carrie took her bicycle to repair shop. repair shop 대신에 repair shop. 자, 그래서 이번 문장을 자연스럽게 한번 읽을 때는 Carrie took her bicycle to repair shop. Carrie took her bicycle to repair shop. 이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데이빗은 그의 친구들을 회의에 데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데려왔습니다.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까지 연습했던 건 밖으로 나가는 방향성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 간다라는 의미의 take를 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데이빗이 데리고 왔어요. 방향성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성의 동사를 쓸 때는 영어로 bring이라는 동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가져오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해석하셨을 거고, 사람이나 사물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bring 쓰고 사람, bring 쓰고 사물 둘 다 너무나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쓰시면 됩니다. 자, 데이빗은 그의 친구들을 회의에 데려왔어요. 그러면은 시제를 또 빨리 캐치를 해야겠죠. 걔는 회의마다 새 애들을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고 회의에 데려왔어요. 끝난 과거이기 때문에 David 쓰고 나서 자, bring 동사의 과거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펠링은 자, 요렇게 쓰시면 되고, 자, 발음하실 때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GH 사운드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 발음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해요. 자, 그래서 발음을 할 때는 brought, David brought.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사람 또는 사물 둘 다 잘 어울린다고 했죠? 그의 친구들을 이 자리에 바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his 한 명 아니라 두 명 이상 friends. 우리 아까 take 썼을 때도 이거 또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라고 했을 때 to 전치사 썼었죠? 친구들을 회의에 데리고 왔을 때도 to 전치사 똑같이 쓰고요. 그리고 나서 그 회의에 the meeting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bring 동사 과거 시제 써봤던 3번 문장 어디에 또 강세가 올라가는지 봐야겠죠? David brought his friends to the meeting. 한 번에 David brought his friends to the meeting. 올라가는 부분 잘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는 내일까지 세탁소에서 양복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 중요한데 가다 보니까 우리 양복을 맡긴 다음에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제가 한국말을 좀 편하게 쓰지 않고 양복 찾으러 가 이렇게. 자, 우리 4번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장, 프랭크는 내일까지 세탁소에서 양복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4번 문장에서는 일단 주인공 나왔고 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문장 구성은 Frank 그리고 should도 괜찮고요. 아니면 조금 더 의무를 나타내는 have to를 활용한 has to도 괜찮죠. 그리고 나서 찾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말만 잘 보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find를 쓰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를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쓸 때 쓰는 우리 look for를 써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find나 look for는 정말 잃어버린 걸 찾거나 뭐뭐 하는 구하러 가는 이런 행위를 얘기할 때 우리가 look for나 find를 많이 써요. 양복을 맡겼죠. 내가 드라이 클리닝을 맡긴 거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 찾으러 가는 거죠. 그럴 때는 오늘 세 번째 단어예요. take와 bring 이거 말고 우리 pick up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면 됩니다. 영어에서 pick이라는 동사는 고르는 걸 얘기하죠. I will pick thi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예요. 그런데 이게 up과 같이 쓰이면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들어 올리면서 집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pick up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pick up이라는 단어가 사물 또는 사람과 같이 쓰이면 정말 그 물건을 집어드는 행위도 당연히 맞지만 무언가를 데리러 간다. 사람을 데리러 간다라고 할거나 내가 맡겨놓은 물건을 찾으러 간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pick up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죠? 주스러 간다. 이 얘기는 거기 가서 그거 데리러 간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랭크는 내일까지 세탁소에서 양복을 찾아야 됩니다라는 표현은 거길 집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주우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도 아마 문장에 나올 거지만 아이들 학원 보내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워가지고 내 차에 태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러 가야 돼요 라고 할 때 더 이상 bring과 take가 안 헷갈리시길 바랍니다. pick up 이 단어를 활용해서 Frank has to pick up 그리고 나서 그의 양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his suit 한국에서는 아이언맨 슈트 뭐 이런 거 스임 슈트라고 하기 때문에 이 발음을 슈라고 많이 시작을 하세요. 하지만 이 발음은 suit 짧게 suit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So Frank has to pick up his suit 그리고 나서 내일까지라는 시간은 맨 마지막에 쓸 거니까 우리 장소부터 한번 나와 봐야겠죠.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다라고 나오면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in이라는 전치사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또는 at이라는 전치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전치사는요. 그쪽에서 어디로부터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또는 어디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from이라는 전치사를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So Frank has to pick up his suit from 마지막엔 세탁소에서 내일까지 이것만 붙이시면 끝나는 4번 문장이었죠. 자, 그러면 세탁소라는 단어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우리 세탁소라는 단어는요. 예전에 그 사장님이 이렇게 옷 다려주고 이렇게 위에다가 걸어놓는 그런 세탁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보셨을 게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세탁소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the dry cleaner 여기에 쓰이는 cleaner의 ER은 해주시는 분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장소 그 자체, 그 가게 자체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dry cleaner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by를 활용해서 by를 쓰는 이유는 우리 데드라인에까지였잖아요. 그죠? 데드라인에까지였기 때문에 by tomorrow 하시면 돼요. until은 이거 계속되는 이런 어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머릿속에 나 이 프로젝트를 이번 주말까지는 끝내야 돼. 나 숙제 제출을 내일까지는 해야 돼. 데드라인. 이까지의 데드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by tomorrow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길었죠? 4번 문장은 좀 길긴 했지만 역시나 발음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는 부분과 내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Frank has to pick up his suit from the dry cleaner by tomorrow. Frank has to pick up his suit from the dry cleaner by tomorrow. 올라가는 부분이 아마 잘 들리셨을 거예요. 한 번 더 발음을 해볼 때도 Frank has to pick up his suit from the dry cleaner by tomorrow. 자, 4번 문장 길었지만 챙겨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5번 문장 같이 한번 볼게요. 저를 6시에 데리러 와줄 수 있나요? 자, 이 문장은 어디로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져오는 것도 아니었죠. 이 사람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A라는 장소에 있는데 내가 차를 가지고 이 사람을 주서다가 데리러 가는 거죠. 주스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6시에 좀 주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이해할 때는 나 좀 주워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길바닥에 있는 저를 주울 수 있나요? 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우리 자연스럽게 can you 뒤에는 pickup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저를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me라고 하죠. me, 나를 또는 저를 이라고 할 때는 me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자 한번 보시면 Frank has to pick up his suit. pickup을 쓰고 그 다음에 suit를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pick 하고 나서 me up 중간에 me를 써줍니다. 차이점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할 때는 자, 우리 me라는 단어, you라는 단어, him, her, them 자, 이런 단어들은 그들의 실명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 사물의 명사 그 자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대신 빠르게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너라고 얘기를 하고 그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영어에서는 문법적으로 대명사라고 불러요. 명사긴 명사인데 대신 써주는 이름이 있다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하죠. 미가 저는 이제 이름이 데이빗인데 이름이 있잖아요. Can you pick David up?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미라고 하면 데이빗 대신에 나를 이렇게 대신 써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대명사들은 위치가 pick과 up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pick up me가 아니라 pick me up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노래들도 굉장히 많죠.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can you pick me up이 되는 겁니다. can you pick me up? 그리고 나서 6시에 라는 시간만 뒤에 at 6 해도 괜찮고 오후라면 PM, 아침이라면 AM 하고 문장이 끝나면 되는 거죠. 우리 연습은 PM 넣고 한번 6 PM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올라가는 부분이 생기죠. 앞에 있는 can you 어차피 이렇게 발음 안 할 겁니다. can you 살짝 can you pick 많이 올라가죠. can you pick can you pick can you pick 그리고 나서 me up at 6 p.m. Can you pick me up at 6 p.m.? Can you pick me up at 6 p.m.? 자, 5번 문장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6번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내가 너 수의사한테 데리고 가줄게. 자, 여기서 첫 번째 내가 해줄게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I will 줄여서 I'll 그 다음에는 데리고 가는 거죠. 아까 우리 위에서 연습했던 take라는 동사를 활용하시면 I'll take 그리고 나서 너를 사람 먼저 쓰고 장소가 나올 때는 우리 to와 함께 연결을 하는 거 있지 않으셨죠? So, I'll take you. I'll take you. I'll take you. 그리고 나서 수의사 영어로는 a vet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vet이라는 단어가 veterinarian이라는 굉장히 긴 단어가 있기는 해요. 정확한 풀 네임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원어민들은 veterinarian이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냥 짧게 vet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연습은 vet 이렇게만 하도록 합시다. So, number 6 is quite short. 굉장히 짧은 문장이었어요.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I'll take, I'll take, I'll take, I'll take it vet. 올라가는 게 take랑 vet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원어민들은 I'll take it to a vet. I'll take it to a vet. 이렇게 써버리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I'll take you to a vet. 이렇게 take it to a vet. 6번 문장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7번 문장입니다. 내일 사무실에 노트북 가져올 수 있어요? 자, 7번 문장은 보이지 않는 주어가 또 있었죠. 넌 내일 사무실에 노트북 가져올 수 있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한 can you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동사 정해주면 되겠죠. 가지고 온다. 오늘 영상 잘 보시면 확실하게 가지고 오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bring이라는 동사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가지고 오는 거냐면 노트북을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론 너의 노트북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연습은 너의 노트북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의 your. 그 다음에 노트북, 영어에서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정말 직역을 해서 notebook 하는 경우도 요즘 영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공책이라고만 notebook을 썼는데 요즘에는 그냥 notebook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Can you bring your notebook? Why not? Sure.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완벽하게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고 싶다면 랩탑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써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랩이라는 건 허벅지 위를 내게 하는 거고요. 거기 위에 올려놔서 쓰기 때문에 랩탑이라고 노트북이라고 하죠. So, can you bring your laptop to 장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the office, 사무실에 the office 이렇게 올려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올라가는 부분은 can you bring your laptop to the office 질문이기 때문에 office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강세가 찍히는 건 변함이 없어요. The office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읽을 때는 Can you bring your laptop to the office? Can you bring your laptop to the office?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8번 문장입니다. 오후 10시에 매일 딸을 데리러 전 학원에 가요. 역시나 보이지 않았지만 전 오후 10시에 매일 딸을 데리러 학원에 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현재 시제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이 문장 자체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나의 습관을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So, I go to는 무조건 현재 시제로 나와주면 됩니다. 자, 근데 어디로 가냐면 우리 학원으로 가죠. 학원이란 단어는 academy라는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저는 academy라고 쓰지 않고 그냥 학원 이렇게 한국말처럼 써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실제로 원어민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는 원어민들은 거의 다가 academy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학원, 그대로 학원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그 교육 문화나 관습 같은 걸 좀 담는 고유명사다 보니까 그냥 학원이라고 하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I go to 학원.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가는 거기 때문에 every day. So I go to 학원 every day. 자, 그 다음에는 매일 딸을 데리러 라고 되어 있죠. 데리러 이 말은 뭐뭐 하려고 또는 뭐뭐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중간에 to를 쓰고 동사를 쓰시면 돼요. 근데 무슨 행위 때문에 학원을 가는 거냐면 딸을 데리러 가는 거거든요. 길에 있는 딸을 주워서 태워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줍다란 동사 pickup을 쓰시면 to pick up my daughter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10시 시간 앞에는 at과 함께 10 p.m. 이렇게. 참고로 pick my daughter up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my daughter 정확하게 딸이라는 명사를 썼기 때문에 중간에 대신 써주는 her라면 괜찮았어요. pick her up 이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my daughter는 her라고 쓰지 않았고 내 딸이라고 정확하게 불렀기 때문에 pick up my daughter 순서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성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발음도 한번 봐야겠죠? I go to 학원 every day to pick up my daughter at 10 p.m. I go to 학원 every day to pick up my daughter at 10 p.m. 8번 문장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엔 9번 문장입니다. 병원에 신분증 가져오는 거 잊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잊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역시나 시작은 문장이 아니라 do not을 줄인 don't로 시작하는 명령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명령문은 별거 없습니다. 문장의 주어만 탈락시키면 바로 명령문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don't. 그리고 나서 가져오는 거 잊지 마세요. 방향성이 안으로 들어가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거. 그래서 아마 이 말은 그 병원에 있는 원무과에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분들이 가져오는 거 잊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잊지 마세요는 바로 나와주면 됩니다. Don't forget. Don't forget. 그리고 나서 가져온다라는 동사 bring을 쓰기 위해서는
동사와 동사 forget과 bringing 이 사이에 to를 이렇게 연결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걸 가져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냐면 신분증 가져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원래는 identification을 뭐 풀로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그냥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은 ID 우리 온라인 웹사이트 같은 데 들어갈 때 ID 많이 치시죠. 실생활 영어에서도 그냥 신분증은 ID 또는 ID card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ID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장소 앞에는 to와 함께 the hospital 이렇게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forget이라는 동사 나왔을 때 영어에서는 to로 연결 짓는 것도 있지만 뒤에 ing를 써서 연결 짓는 것도 있거든요. 문법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 의미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할 것 같아요. 자, 저는 to와 ing를 어떻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냐면 병원에 신분증 가져오는 행위가 내가 해야 되는 행위잖아요. 그죠?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무언가를 내가 잊어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to 동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약간 미래적인 의미가 들어가는 to 부정사이다 보니까 forget to bring 하시면 미래에 가지고 오는 걸 잊지 마세요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ing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제가 이제 와이프랑 여행 같은 걸 많이 가는데 예전에 맞다 거기 어디였지? 목포 갔던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까먹었거든요. 내가 목포 여행 간 걸 미안해 까먹었어 이 말을 할 때 I forgot to travel 이라고 하면 여행 앞으로 갈 걸 까먹은 거지만 I forgot traveling ing를 쓰면 맞다 여행 언제 갔지? 했던 과거를 ing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완성됐기 때문에 don't forget to bring ID to the hospital. Don't forget to bring ID to the hospital. Don't forget to bring your ID to the hospital. 그래서 중간에 너의 ID, your ID 쓰는 것도 괜찮았죠? 자, 그래서 9번 문장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10번 문장입니다. 우린 이 의자들을 회의실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주어 빨리 we 해야만 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should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의 have to나 must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가져가는 겁니다. 가져가는 건 오는 게 아니죠. 거기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take 동사 활용하시면 되겠죠. take 순서는 사람이나 사물 먼저 쓰고 to 뒤에 장소를 붙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we have to take 이 의자들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this라는 단수보다는 these 그리고 chair도 의자들이었으니까 chairs s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to 어디로? the meeting room 컨퍼런스 룸도 괜찮고요. 미팅 룸도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10번 문장이었습니다. 포인트는 take 동사를 바로 떠올릴 수 있냐 없냐 이렇게 한번 구별해 보시고 자, 우리 올라가는 부분 we have to take these chairs to the meeting room. We have to take these chairs. We have to take these chairs to the meeting room. 자, 10번 문장 여기까지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Number 1. 내가 내일 너 공항에 데려다 줄게. I'll take you to the airport tomorrow. I'll take you to the airport tomorrow. Number 2. 캐리는 그녀의 자전거를 수리점에 가져갔어요. Carrie took her bicycle to repair shop. Carrie took a bicycle to repair shop. Number 3. 데이빗은 그 친구들을 회의에 데려왔습니다. David brought his friends to the meeting. David brought his friends to the meeting. Number 4. 프랭크는 내일까지 세탁소에서 양복을 찾아야 해요. Frank has to pick up his suit from the dry cleaner by tomorrow. Frank has to pick up his suit from the dry cleaner by tomorrow. Number 5.
저를 6시에 데리러 와줄 수 있나요? Can you pick me up at 6? Can you pick me up at 6 p.m.? Number 6. 내가 너 수의사한테 데리고 가줄게. I'll take you to a vet. I'll take you to a vet. Number 7. 너 내일 사무실에 노트북 가져올 수 있어? Can you bring your laptop to the office? Can you bring your laptop to the office? Number 8. 오후 10시에 매일 딸을 데리러 학원에 가요. I go to 학원 every day to pick up my daughter at 10 p.m. I go to 학원 every day to pick up my daughter at 10 p.m. Number 9. 병원에 신분증 가져오는 거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bring your ID to the hospital. Don't forget to bring your ID to the hospital. Number 10. 우린 이 의자들을 회의실로 가져가야만 해요. We have to take these chairs to the meeting room. We have to take these chairs to the meeting room. 자, 오늘 저와 함께 배운 내용은 bring과 take, 그리고 하나 더, 우리 pickup까지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넣어봐서 생활영어 10문장 만들어 봤어요. 안 헷갈리시게 공부하실 때 복습 한번 해보면 안으로 가져오면 bring, 가지고 나가면 take, 길에 있는 아니면 어디 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주어서 가지고 오는 건 pick up. 이렇게 세 가지 한번 구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